지분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회사는 참여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오늘 보면은 뭐 대성에너지 뭐 어떤 흥구석유 이런 것들도 다 테마에 엮여 있는 것들이고 리튬 테마에 엮여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테라사이언스가 등락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테라사이언스 인물들이 하이드로리튬과 리튬 포어스의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라사이언스 보시면 뭐 매출액 뭐 할 것도 없죠. 그리고 추정 60분 보셨던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분기 매출 엉망이고요. 뭐 보시면은 유보율 이거는 유상증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BPS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을 갖다가 샀으니까 좀 늘어났을 뿐인 거고 크게 좋은 건 아니다. 시가총액이 2,437억 원이다. 어쨌든 오늘 뉴스로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인 신한 악패도의 농축 설비 구축 및 시험 가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림 보면서 상당히 많이 웃었잖아요, 그죠? 이 공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상장회사가 운영을 하는 리튬 추출하는 공장이라는 걸 갖다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얼마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인 신한리튬은 사업지 관정 부근에서 농축 설비 구축을 마치고 시험 가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실제로 어떤 부분도 진행이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하수 처리 용량이 약 7,000톤에서 1만 톤을 이룰 것이라고 회사는 예측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과거에서 우리 봤잖아요. 하이드로리튬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22년도에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4만 톤 정도의 수산화 리튬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 없었죠. 이런 거 없고 지금 공장에 있는 상황이다. 그 새만금에다가 지금 공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테라사이언스에 있던 그 리튬 인사이트 인원들이 여기로 하이드로 리튬에서 테라사이언스로 넘어왔으니 똑같은 인물들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쪽으로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반봉찬 박사 사라졌어요. 테라에서는 반봉찬 박사였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에서는 전웅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라져 버렸죠. 시험공 대비해서 리튬 함량이 26%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 부분은 조금 염두를 둬야 되는 게 지하수가 조금 심하게 채취하게 된다면은 집안이 침하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저 광물에 대해서 요거를 갖다가 추출을 할 경우에 해저 생태계가 상당히 교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진짜 세계에 있는 거예요. 환경 그거에 지침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해저에서 채취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럼 나중에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기본적인 이제 사업에서도 뭔가 진행을 못하는 회사가 이 사업을 크게 만들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취득에 필요한 자금, 최대주주가 이 자금 자체를 갖다가 그 차입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업자에게 빌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적으로 최대주주가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빌렸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분율 자체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이드로 리튬 보세요.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 6% 떨어지면서 11,970원대. 거의 1년도 안 돼서 1년 전에 올해 한 4월 달까지만 해도 6만 원대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마이너스 80%가 진행이 된 상황이죠. 그죠? 당연히 매출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할 수 있는 건 리튬이 아니라 원래는 그 교량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흔들다리 만드는 회사였는데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본금이야 당연히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상증자 들어온 자금이 있지만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죠? 그리고 리튬 플러스 여기도 지분 보시면 2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리튬 포워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반 리튬이라 그래가지고 리튬 인사이트, 리튬 플러스 나눠서 이런저런 지분을 복잡하게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결국에는 여기 있는 중심 세력들이 테라사이언스로 다 넘어갔고 여기만 남아있다. 지분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낮지만 역시나 한계 기업처럼 똑같이 자본이 좋지 않다.
유보율 있는 거 이거는 뭐 어쨌든 자본으로 때려놓은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주가 역시도 9,790원대로 폭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여기 이제 대표이사님이 최근에 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나 봐요.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지분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회사는 참여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오늘 보면은 뭐 대성에너지 뭐 어떤 흥구석유 이런 것들도 다 테마에 엮여 있는 것들이고 리튬 테마에 엮여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 그리고 휴센텍 이 부분 아직도 정리 안 됐었고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엮여 있는 것이 이 지서현 라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테라사이언스도 역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인사이트 그리고 오반 리튬 리튬 포워스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카나리오 바이오엠, 카나리오도 지금 제가 최근에 영상 찍어 드렸죠. 세종 메디칼이랑 카나리오 바이오랑 살려줄 때 하나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 있는 얘들은 전부 다 거래 정지 중이고 조만간 나머지들도 어떤 액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하이드로리튬 차트를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원래의 가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간에 박스는 여기 그렸기 때문에 이 박스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 고점은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 왜냐면 여기 진짜 이미 잘 되려고 하면은 대표이사 자체가 전웅 박사가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전웅 박사는 경영인이 아니라 과학자죠, 과학자. 과학자가 회사를 갖다가 경영을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 자체가 지금 그 처음부터 건설 회사기 때문에 토목적 회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장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한 2년 후가 되겠죠. 그럼 실질적인 매출이 나올 때까지 이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리튬 포워스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차트죠. 그죠? 35,500원까지 갔다가 9,170원으로 왔는데 요 박스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요 라인에서 계속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폭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한 거죠. 매출 자체가 당장 나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리튬 단가 자체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죠? 그 다음에 뭐 LNF 이런 애들도 지금 다 적살이 났는데 얘들이 갑자기 무슨 뭐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온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매출액을 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업이 진행도 되기 전에 부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테라사이언스. 아까 그 건물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여기 고점까지 갔다가 그 추정 60분 얘기 맞고 이까지 빠졌다가 단기적으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왔지만 중간에 무슨 뭐 최대 주주 반대 매매 나오고 난리도 아닌 상황. 요건 역시도 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여기 일시적으로 뚫었지만 여기 구간대에 걸려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여기에 몰려 계시는 분들도 테라사이언스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자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리튬을 실어 온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웰바이오텍 있죠. 웰바이오텍에서 그 어디였냐? 짐바브웨에서 지금 리튬 실어서 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석 달째 지금 아무것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에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물론 뭐 채취는 하고 있을 거고 뭐 생산 그 염도는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하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뭐 최대 주주의 지분이나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하이드로리튬이나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나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드로리튬, 그 다음에 리튬 포어스 제가 보여드린 그 무리 그리고 세력 지분 관계 있는 종목들 거기 있는 것들은 투자하시는 게 어렵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주나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셔서 소중한 자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